토피아라는 이제 유튜브 대표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학원을 영어 토피아 수학 유튜브 운영하는 건 없고요. 원장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아이들의 그 진로하고 입시 분야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칭맘 교육은 앞에 표지에도 나와야겠지만 그 시즌 1, 2, 3 이렇게 세분화해서 운영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시즌 1은 대략 지금 이번 기수가 8기라고 하더라고요. 대략 코칭맘 교육 한 400명 정도 어머니께서 들으셨고요. 그 3만원씩 내셨죠? 안 내셨어요? 내셔야 되는데 그 3만원만 내셔서 제가 3만원어치만 할까 하다가 한 3천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교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그 3만원을 받았던 이유는 그 마지막 날은 사실상 이제 어머님들 뷔페에 모시고 가서 식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원래는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예뻐하는 그 외고 다니는 제자 중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이 3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갖고 그 프레벤의 뷔페 가서 어머님들하고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가 마침 그 자기 외고에서 그런 봉사 동아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해외에 이제 불쌍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걸 월드비전에서 이제 그런 그 기부하는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 금액을 밥을 드시지 마시고 기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합쳐 한 1,300만 원 정도 기부를 지금 한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참 좋아했고, 그래서 그 아이 덕분에 좋은 일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코칭맘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머님들하고 소통하려고 했다가 제가 6월달에 경찰서랑 교육청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근데 시즌 1에서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안 드려요. 근데 시즌 2 교육을 받으시면 그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지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즌 2 자료 중에서 실제로 아이들 포트폴리오가 한 2, 300장 정도 되죠. 네, 교육 받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교육생 어머님들한테 다 이제 출력을 해서 드렸는데 그거를 좀 나쁘게 이용하셨더라고요. 나쁘게 이용하신 건 뭐냐면 그냥 저는 그 어머님들 자녀만 이렇게 잘 보고 활용하시라고 드린 자료를 그거를 뭐 이렇게 컬러 스캔을 떠서 주변 엄마들한테 이렇게 다 돌리신 거예요. 다 돌리신 다음에 비슷하게 만들어냈겠죠,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모 중학교에 제출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뭐 뻔하죠. 뭐 저희가 영덕, 영일이 저희 메인 학교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너 혹시 뭐 토피아 다니니? 뭐 너 UTM 다니니?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신고정신 투철하셨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경찰서까지 아직 고발을 했고요. 실제로 시즌 2, 3기 교육 때는 경찰서에서 와서 교육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조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한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하게 하고 그 자료가 학생부에 입력하게 하는 교육을 도와준 사람인데 제가 마치 안 한 거를 해서 제출하게끔 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는 그 경찰서에서 여형사님이 그 교육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준서 어머님 이제 읽기세요. 시즌 1 1기, 시즌 2 다 읽기세요. 그리고 이 어머님 자녀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굉장히 섭섭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밴드 업로드를 전혀 안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는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무혐의 판결 나오고 딱 보고 나니까 해야겠다 다시.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제가 여기 지금 수능 보신 어머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수능. 네, 수능 보셨어요? 막 학력고사 보신 분들. 본고사 있으세요? 본고사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대부분 아마 학력고사 세대 출신 어머님들이실 거다. 그래서 학력고사 때는 그냥 공부만 잘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요.
그 이외적인 부분들까지도 아이들이 다 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른 그 이외의 것들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뭘 고민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는 김광기 선생님 설명회 때 오셨겠지만 아이들이 진로를 인지하는 시기다. 그래서 진로를 인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이들한테 학원을 보내는 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학원을 보낸다라기보다는 다독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체험들, 네, 그리고 활동들, 그리고 예체능 활동을 시켜주시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교육을 하는 시기라고 절대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독이 가장 간접적으로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진로를 이제 인지하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지금 보니까 중학생들 어머님들이시더라고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다. 저희 때는 이거를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물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애들을 물어보니까, 직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뭘 갖고 고민했니? 그랬더니, 얘기하는 바는 점수에 따라서 내가 학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점수가 높아요. 그럼 경영학과라든지 경제학과 가요. 그럼 내 진로는 그걸로 굳혀지는 거였고요. 내가 점수가 낮아요. 그럼 뭐 철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종교와 관련된 학과를 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나 어머님 세대 때는 내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로를 최소한 중학교 때는 구체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 대학 가실 때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셨었어요? 안 쓰셨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입시할 때는 다 전부 자기소개서 쓰나요? 안 쓰나요? 다 씁니다. 그쵸? 특목고든 대입이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점수에 따라 결정된 진로가 아니라는 것을 대학에서는 판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라고 이제 저희가 명칭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올해부터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좀 잘 보내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시를 먼저 경험해 봅니다. 결혼을 다 하셨으니까 아이를 낳았겠지만, 요리를 처음 하셨을 때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하고 요리의 실력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똑같으세요?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제가 솔직히 요리를 좀 하거든요. 제가 하는 게 더 낫고요. 어제도 제가 밤에 곱창을 구워줬어요. 곱된장찌개 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시를 먼저 경험해본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시라는 게 아니라 가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고 안 가고는 중학교 3학년 때 결정하는 거다. 이해가시죠? 근데 가기 위한 준비는 무조건 해놓을 필요가 있다. 가고 안 가고는 그때 결정해도 돼요. 근데 이때 전혀 준비가 없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지학생부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이미 중학교 때 써본 아이들하고는 또 달라요. 또 반대로 이미 초등학교 때도 써본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뭐 영재원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아시죠? 영재원 활동을 했던 아이들이나 또는 국제중학교 진학을 목표로 했던 아이들 이미 써봤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진학생부를 미리 봤어요.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때 알아서 챙기죠.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특목고를 처음 해본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 학생부의 중요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지네가 알아서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뭐 수시가 많네, 정시가 많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수시하고 정시를 있다가 뒷부분에 한 30분 남겨두고는 제가 단체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수시가 몇 가지 전형인지 아세요? 4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있어요. 그 대학별 고사의 논술, 구술, 적성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초등학교 4학년 자녀 어머님이 대학 입시를 다 하고 계시네요.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시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뭘까요?
정시는 수능 잘 보면 돼요. 네. 다 필요 없고요. 수능만 잘 보면 돼요. 고등학교 4년을 다니는 아이가 수능을 잘 볼까요? 3년 다니는 아이가 수능을 잘 볼까요? 고등학교 4년 다녔다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재수학원 다니잖아요. 네, 재수 독학학원들 많잖아요. 4년 다니는 아이가 시험을 잘 볼까요? 3년 다니는 아이가 시험을 잘 볼까요? 4년 다니는 아이가 당연히 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수시로 가야 돼요? 정시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가야 돼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됩니다. 네, 재수는요, 예를 들어 시킬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뭐 시험을 봤는데 한 5개나 4개 정도 틀렸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제가 재수한다라고 하면 해라라고 해요. 근데 뭐 200점 맞은 애가 재수한다라고 하면 제가 얼른 전문대라도 보내요. 그리고 차라리 3학년 때 편입을 해라. 그게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머님들이 수시를 하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전형들은 거의 다 이 전형밖에 없을 거예요. 뭐 교과 전형이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전교권에서 한 10등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10등 이내에. 네, 그리고 많이 뽑지도 않아요. 논술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한다고 하거든요. 논술학원들에서 논술하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가 붙어있냐면 수능 최저라는 게 붙어요. 이 교육자료에 다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즉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 특목고 준비를 해본 아이들은 알아서 할 수 있다. 제가 일단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서류하고 면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2015년도에 개정교육 과정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크게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문이과를 통합시키겠다. 예. 우리 문이과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이과를 이제 결정하게 하잖아요. 1학년 때 뭐 이렇게 딱 종이 나눠주고 너 문과 갈 거니 이과 갈 거니. 예.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뭐 거기에 나눠진 대로 뭐 문과를 가거나 이과를 가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과냐 이과냐를 나눈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3학년 아이들까지는 이게 존재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그날 설명회 때도 아마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현재 중3 아이들은 나쁜 뜻으로의 재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재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재수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문과 애들은 이과 공부를 안 해도 됐거든요. 중3 아이들은. 근데 현재 중2 때부터는 문과 아이들도 이과 과목을 수능을 보겠다는 거고요. 이과 아이들도 문과 과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재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교과서가 바뀌거든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거부터. 수능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3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애를 때릴 게 아니라 잘해주셔야 돼요. 불쌍한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더 시키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중2부터 인구수가 50만 명대에서 이제 떨어져요. 49만 몇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인구 자체가 현재 중3 아이들이 한 5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현재 중2 애들이 한 49만 명 정도 된대요. 인구수가 주니까 대학 가기 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애들이나 어머님들 머릿속에 있는 대학은 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저기 천안에 무슨 대학이 있더라? 뭐 대전에 무슨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인원이 줄건 말건 어쨌거나 애들이 희망하는 대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쟁률은 분명히 똑같을 거다. 그래서 현재 중 2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중학교 때 공부를 더 시키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자유학기제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현재 중1 자녀 두신 어머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지금부터? 아직 안 싸우세요? 네, 곧 싸우실 겁니다. 이런 거죠. 애들이 7월 달에 시험을 봤죠. 기말고사를. 8, 9, 10, 11, 12, 1, 2, 3 몇 개월 동안 시험이 없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시험이 없으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엄마 시험도 없는데 왜? 왜 뭐라고 해? 디텐션 남을 수도 있지 왜?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네. 엄마 자유학기 시험도 안 보는데 집안 가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학원 좀 쉽게 애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1학년 애들 중에 지금 한 3명 정도 내쫓을 생각이에요. 내쫓아야 돼요. 걔네들 때문에 공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문이과 통합교육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과랑 이과 구분 없이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공통 과목이라는 걸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에서는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랑 진로 선택 과목, 즉 공통 과목은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의 대상은 국영수, 사과, 한국사, 탐구. 탐구는 현재 사회교과서가 11종이고요. 과학교과가 4종이 있어요. 물화생지. 이해가시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는 통합사회로 합쳐지는 거고요. 그 11개가 과학은 4개의 과목인 이 물화생지가 통합과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뀐다는 거죠?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 대상은 수능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건 확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래서 아까 공통 과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선택 과목을 또 나눈다고 했는데 이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 이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볼게요. 일반 선택 과목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수능에 넣어라.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해라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특성화 고등학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산을 배워요. 예를 들어서 전산이 수능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본계 아이들은 전산을 안 배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은 이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즉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부터 시행되는 거다. 자, 그럼 또 볼게요. 수학 한 과목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은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만 뭐로 내라는 거예요? 수능에 출제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중을 시키되 수능에는 출제를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수능 이 일반 선택에서 지금 지정을 해준 과목은 현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과 수학인가요? 문과 수학인가요? 네? 관심이 없으세요? 재미가 없으신가요? 네, 문과 수학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적통도 빠지잖아요. 기하학도 빠지고요. 그렇죠? 근데 적통 빠진다라고 했는데 미적분은 들어가요. 그럼 아이들은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적분과 통계는 빠지라고 했는데 근데 미적분을 배우면 적분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은 통계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아이들은 그리고 어머님들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부 영어 학원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학도 영어처럼 절대평가화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절대평가 됐거든요, 이미. 그쵸? 그러면 수학이 쉬워지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부담이 줄겠지만, 올해 이제 작년 수능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 수능에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거는 한 13%까지는 전부 다 A를 받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받은 건 6에서 8%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A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비율은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학학원에서는 수학만 중요하다, 영어학원은 영어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다 하잖아요. 네, 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비중을 좀 이렇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영어도 일반 선택 과목 영어 1, 영어 2,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까지는 수능에 출제를 해라.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 영어, 영어 공문화, 영미문학 읽기, 진로 영어. 즉 이건 어디서 배워요? 이런 과목들은 거의 다. 이런 과목들은 일반고에서 잘 안 가르쳐요.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인데 이런 과목들은 수능에 출제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어머님들하고 아이들은 무장 해제가 된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들을 필요가 없겠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아이들은 수시에서 뭐로 대학을 가야 된다고 했죠?
학생부 종합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어머님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애는 수학 2를 들어서 내신을 1등급 받은 애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기하를 들어서 내신을 3등급 받은 아이가 있어요.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하시겠어요? 누구를? 기하 2를 들어서도 3등급을 받았으면 얘는 수2를 들었으면 당연히 1등급 받았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능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합의 관점에서는 어머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 안 들어도 되겠는데 이걸 왜 들어요? 네. 제가 그래요. 수원 밑에 있는 대학을 보내실 거면 안 듣게 하셔라. 전혀 상관없다. 근데 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다니는 대학을 보내실 거면 2호선 그 노선에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건. 네. 어떤 학원에서도 그래요. 무식한 원장님들이 이걸 왜 듣냐? 내신도 안 받는데. 근데 서울대학교 나중에 제가 3회차 때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지정해줬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들을 아이가 심화 과목 하나 듣지 않고 어떻게 서울대 공대를 쓰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에서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학생부 종합을 놓고 보면 거꾸로 이거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내신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도전한 거거든요. 이거 들었으면 당연히 1등급 받았겠지만 얘는 이거 들어서 3등급 받은 거예요. 얘는 도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회차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아이는 조정점수라는 것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건 오로지 수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종합전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로 선택 과목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뒷부분에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는 영어랑 수학만 나눠야 되는데, 국어도 국어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뭐, 한국사는 이제 어차피 그 절대평가니까요. 사회, 과학 같은 경우도 수능에 뭐가 안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던 건데요. 이렇게 발표해놓고 나중에서 또 번복했죠. 최종 완성 2017학년 내년에 발표하겠다. 근데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2변이 분의 이상.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능에 출제가 되는 건데 종합을 생각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물리, 화학 2 듣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화학과를 생물학과라든지 생물학과 지원하는 아이가 생명과학 듣지 않고 생물학과를 지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면 걔 안 꼽습니다. 얍삽한 놈이구나 얘는. 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이 쉬워요? 2가 쉬워요? 원이 쉬운 거잖아요. 내신 받기 위해서 그냥 일 들었구나. 내신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심화 과목 들은 아이한테 조정점수가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뭐 입학 설명회에다가 3,000명, 4,000명씩 들어요. 거기서 막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합산 내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심화 과목 중심으로 내신 분리해도 그걸 중심으로 들어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집에 가서 또 이상한 얘기하고 야, 다 필요 없고 내신이래. 통합 내신을 그 합산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국영수사가 예체능 뭐 그걸 해서 그걸 가지고 뭐 통합 내신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야, 다 매긴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화가 났는지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엄마 말씀 듣지 말고 이렇게 엄마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서울대학교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서울대 얘기를 들어야지 왜 엄마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은 들어라. 그러니까 정부 발표 내용하고 실제 대학에서 뽑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되면서 바뀌었고요. 그래서 현재 중2 아이들이 2018학년도가 현재 중2학년 아이들이 2018학년도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요. 그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해는 몇 년도예요? 2021학년도부터는 문이과 교육과정이 통합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중3 아이들은 절대 재수시키면 안 된다. 절대 재수하면 안 된다. 재수를 시키실 거면 군대를 보내세요. 저희 부모님처럼. 저는 이제 외국에서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1월 달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못하고 그 머리 이상하게 깎는 데 있잖아요. 막 빨간 뭐 명찰 이런 거 차고. 저는 전 징집당에서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갔더니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병대 같은 데를 보내시면은 돼지게 맞고
남는 시간 동안 공부밖에 안 할 거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빨리 군대 보내시고 군대에서 공부해서 수능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2년 정도.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게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동안 뭐 하나요 지금? 커피 만들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자유학기제 동안 뭐 시키는지 모르세요 잘? 학교에서 뭐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바리스타 교육 이런 거 시켜요. 바리스타 교육. 요즘 요리 쪽으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요리 백종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한민국 아이들이 전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맞는 걸 좀 시켜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제한적인 진로들을 교육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시행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시험을 주지 말고 다만 학교에서 하는 내용으로만은 부족하니 제가 밴드에 사실은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상처받기 전까지는. 제가 상처받고 나서 이제 일주일 올리지 않아요. 근데 이 시즌, 그러니까 이 하반기 어머님들은 제가 밴드를 다시 만들 거예요. 네. 여기서 또 누가 신고하면 이제 제가 잡아낼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사실은. 제가 시즌 그 밴드 있잖아요. 그 어머님 중에 제가 누가 그거 했는지 아는데 제가 어디다가 욕 썼네 안 썼나요? 욕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셨냐고. 저 이틀 동안 조사받고 제가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수강료 학원 매출 장부까지 다 오픈했어요. 전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전 저희 지원생애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뭐 제가 사교육을 막 이렇게 조장하는 것처럼 제가 돈 받고 있어요. 준수한테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상처를 받아서 제가 밴드에 일절 안 했다가 이번 분기에 어머님들은 밴드 다시 만들 거예요. 절대 퍼가지 마세요. 그냥 어머님들만 보세요. 복사해서 돌리지 마시고 어머님들만 보셔라. 잡아낼 거다 제가. 네, 자, 꿈과 끼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니 제가 밴드에다가 앞으로 진로활동 어떤 것들 있을 때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은 그냥 보내시기만 하면 돼요. 보내시고 나서 잘 봤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갔다 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얘가 보니까 한국 자벌드에서 하는 뭐 자동차 마케터에 대한 행사에 참여했어요. 사진 찍고요, 수료식 하고요, 내가 거기서 무슨 활동했는지 서류를 써서 학교에 갖다 냈어요. 얘가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얘가 남의 안 한 걸 했다라고 조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지가 한 거를 갖다 낸 건가요? 쥐가 한 거를 갖다 냈어요. 진로 활동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저는 그걸 한 사람이지 제가 안 한 걸, 야, 요번에 보니까 누가 이걸 했더라. 네 사진으로 바꾸고 네 이름 써서 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 활동,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부 학교에서 야 사립외고나 사립대학교 방문을 인정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국립인가요? 사립인가요? 서울대학교 사립이에요? 국립이잖아요. 수원외고는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국립이에요. 국립학교에서 주최한 걸 갔다 왔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안 올려줄 수 있는 변명의 거리가 없겠죠. 국립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인데 애들한테요. 과학고 영재학교는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그렇죠? 공립학교에서 주최한 설명회, 공립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올려요. 제출해요.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을 그냥 롤에 미치게 하실 게 아니라 요즘 또 뭔데? 뭔 와치가 나왔던데 게임. 미치게 해서 저는 알거든요. 제가 애들하고 좀 대화를 하니까 애들이 그거에 미쳐있을 게 아니라 그 제가 올려드린 밴드의 내용을 보시고 그냥 보내세요. 보내고 사진 좀 찍어 와라. 우리 애들 이거 다 있잖아요. 체크하고 나 웬만하면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를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학교에 제출을 해야지 학생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만 그냥 소중하게 보관할 자료를 만들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시즌2 오시면 다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원은 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 학원뿐만 아니라 9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원을
학원도 한 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지역 말고요. 그쵸? 뭐뭐 있는 그런 학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때 얘가 영통에 살았어요. 아빠가 수원이에요. 삼성 다니셨어요. 1학년 2학기 때 얘는 자유학기제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2학년 때 전학을 가요. 전학을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아산에 뭐 탕정으로 이사를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탕정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봤는데 탕정 중학교는 2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학을 시킬 때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1학년 1학기 때 얘는 영통에서 자유학기제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천안으로 발령이 나서 아니고 평택으로 나중에 발령이 나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전학을 가야 되겠죠. 전학을 갈 학교의 교육과정 확인했더니 거기는 2학년 1학기 때 또 자유학기제를 하네요. 그러면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걔는 13개월 동안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네, 바보 됩니다. 바보. 그러니까 전학을 갈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언제 시행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1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가 진로에 대해서 커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커피를. 근데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애들을 좀 풀어주실 게 아니라요. 서울권 어머님들은 제가 송파에서도 학원을 하니까 오히려 서울권 어머님들은 이때 공부를 더 시키세요. 더 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학원을 더 많이 보내라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 강의든 뭐든 애들이 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 부담이 없잖아요. 시험에 대한 부담이. 그래서 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EBS라든지 요즘 그 온라인 좋은 무료 사이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슬기롭게 보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5 계획전 교육과정은 딱 2가지였어요. 아까 문이과 통합된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가 들어가는데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 슬기롭게 보내야 된다. 전학 생각하시면 전학한 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언제 진행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셔라. 자,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고입하고 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11월 달에 오시는 그 김박현 실장님 들어보셨죠? 네, 그분이 이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번 거 PT를 받았더니 이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요, 총 몇 개가 있냐면 한 2,500개가 있어요. 네, 이 2,500개라는 고등학교를 저희가 보통 4가지 군으로 나눠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게 있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음에는 특수 목적을 가진 특목고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있고요.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재학교라는 게 있어요. 영재학교에 왜 애들이 몰릴까요? 저는 솔직히 다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비가 싸잖아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잖아요. 외대보고 1년 학비가 얼마예요? 이과 애들 모르시죠? 저희 애 중에 지금 저희 출신 아이 중에 이과에 2학년인데 전교 1등이에요. 남선중학교 출신 아이가 전교 외대보고 자연계 1등 하더라고요. 어머님 작은 아이가 지금도 보내시니까 물어보니까 순수한 학비하고 기숙사비 그다음에 방과후 학습비 하면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 3년 다니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교복값만 130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앙 선생님이 선생님 기장이요. 네, 그래서 자, 영재학교는 다시 두 트랙으로 나눠져요. 과학 영재학교가 있고요. 과학 영재학교는 모자람 들어간 학교예요. 수학과학자가 들어간 학교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대전과고는 영재학교예요. 과학고등학교예요. 대전과고 영재학교입니다. 대구과고는 영재학교입니다. 과학 영재학교는 대한민국에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예술 영재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종에 하나 있고 인천 송도에 하나 있어요. 네. 세종은 한 84명 뽑고요. 네. 인천은 75명 정도 뽑아요. 다 합쳐서 200명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럼 여기는 뭐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수학, 과학 잘하겠죠. 일단 과학이 붙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국어도 잘해요. 국어 인증력 시험 토클이라고 있거든요. 애들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막 토플이 110점 정도씩 나와요. 그리고 예체능 그 콩쿨 같은 대회에서 다 입상한 애들이에요. 어머니 지금 이거 보세요. 탄성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애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올해도 경쟁률 다 20대를 넘어갔어요. 네.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딱 입시하러 가면은 이렇게 많았구나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이. 네. 얘네들은 왜 몰릴 수밖에 없냐면요. 다 합쳐봐야 1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50명 중에 80%는 수능도 안 보고 학생부도 안 보고 그냥 서울대학교 대학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과학영재학교 애들은 특기자전 같은 걸로 다 들어가잖아요, 대학. 여기 출신 애들이 고려대 공대 가면 공부를 굉장히 못한 아이인 거죠. 어머님 자녀 중에 고대 공대 가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칭찬받겠죠, 그렇죠? 네, 저도 저희 지금 아이가 이제 34개월인데요. 애가 영재예요. 애가 소, 화, 전을 읽어요. 밑에 방, 수, 구 이렇게 읽어요. 저희 집사람이 오해하더라고요. 얘를 여기를 인천을 보내야 돼? 오빠 송도를 보내야 돼? 내가 웃기지 마.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외고가 있고요. 국제고등학교가 있고요. 과고가 있어요. 과고는 경기과고는 영재학교예요. 근데 경기북과고는 과학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들이 대한민국에 57개가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죠.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여기는 뭐예요? 마이스터고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그런 공고, 이런 상속 이런 개념이야. 여기 내신이 세요. 여기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기업하고의 그 MOU가 맺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LG전자에서 LG전자 이렇게 시설팀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립팀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공정을 요구하니까 니네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줘. 그러면 니네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주면 우리 회사에서 그걸 채용을 할게. 여기 들어가는 게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기준으로 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 낫습니다. 얘네들은 취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해요. 2년 정도 다녀요. 그리고 나서 고대 같은 공대에서는 전형에서는 취업군 2년을 이상 이수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전형들이 있어요. 저는 제 아들 이름이 필립이거든요. 우리 필립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빠를 아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딸은 누구 머리 닮는다고 하죠? 아빠 머리 닮는다. 제가 딸을 낳았으면은 여기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네, 근데, 왜냐면, 요즘 미래가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여기를 들여놓고 나서, 2년 정도 근무를 시킨 다음에, 고대공대 같은 데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체능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태권도로 갔어요. 걔가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태권도장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문대성이 만약에 금메달 안 땄으면, 태권도 사원님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예고는 또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고는 그냥 일반고가 있고요. 종합고는 뭐예요? 종합고는 예를 들어 일반고랑 상고 합쳐지는 거 있죠. 일반고랑 농고 합쳐져 있는 거. 일반고랑 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재단.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종합고등학교라고 하고요. 자율학교는요. 좀 의미 있는 자율학교는 전국에 한 17개가 있고요. 의미 없는 지역의 자율학교가 115개 정도 있어요. 과거에는요, 이 트랙을 여기다 놓거든요. 여기에 넣었었어요. 근데 뺀 이유는, 2014년까지는 이 학교에서 교육 단위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2014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 단위를 무조건 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이나 여기 아이들이나 배우는 과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심화 과목 같은 거 개설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내에 이제 일반고, 종합고, 자율학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고등학교는 뭐가 있냐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고요. 자율형 자대고
자대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학비는 어디가 비싸요? 비슷해요. 둘의 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둘의 고등학교? 못 들어보셨어요?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대고의 애들이 많을까요? 자공고나 자사고 애들이 많을까요? 자사고나 자공고 애들이 당연히 많겠죠. 대한고등학교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 3학년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전교 1등한 아이들하고 300명 중에 1등한 아이들하고 누가 우수한 아이예요? 걔네들 내신을 인정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걔네들은 결국 검정고시를 가야 돼요. 검정고시 8개 과목 보잖아요. 검정고시도요. 몇 점 이상 되면 통과하죠? 60점 이상 되면 통과해요. 그럼 어머님들 좋아하세요. 다 통과했대요. 내가 똑똑한 놈이래요. 한 번에 통과했다고. 근데 60점 이상 되면 다 통과인데, 근데 그 60점으로 8개를 다 깔면요, 내신이 한 5등급, 검정고시 내신이 따로 있어요. 5등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100점을 8개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걔 검정고시 내신은 1.0이에요. 1.0. 검정고시는 통과해서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검정고시를 시키실 거면, 왜냐면 자퇴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더라도 100점의 점수를 받게 하셔야 된다. 네. 근데 검정고시는 이렇게 또 전형별로 이렇게 안 받는 전형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네. 2가지를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아이가 고3 되기 전까지 이혼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혼하시면 안 돼요. 나와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으시면 안 돼요. 시간 날 때까지. 그리고 2번째는 네, 웬만하면 자퇴시키시면 안 된다. 자퇴보다는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 근데 제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눈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70% 정도 되고요. 영재학교 0.3%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보면 이런 거죠. 자, 일반고는 후기에 가는 거예요? 전기에 가는 거예요? 후기에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입시를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3번 치를 수 있어요. 4월달, 5월달에 영재학교에서 원서를 접수를 받아요. 우리 아들이 경기과고를 지원을 해요. 떨어져요. 그럼 바로 일반고 가는 게 아니라 영재학교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도 보면 경기과고 쳐서 떨어져서 걔가 외대복을 썼거든요. 근데 외대복을 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또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반고 갈 수 있는, 아니 특목고가요. 6명 중, 예를 들어 외대보고 자연계열은 6명 중에 1명 붙잖아요. 그러면 붙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떨어진 애들이 많은 거예요? 떨어진 애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거 떨어졌다고 막 얘 인생이 끝나지는 않거든요. 떨어진 애들이 오히려 더 잘 돼요. 이를 갈고 온 거예요. 이를 갈고. 이번에도 지금 저희 그 영덕고등학교 전교 1등 아이가 있거든요. 걔 내신이 1.2예요. 근데 걔가 중학교 때 그렇게 두각을 보였던 애가 아니에요. 근데 걔가 토플은 117점 우리 학원 최고 점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랑 같이 공부했던 반 애들이 뭐 다 외대보고 가고 뭐 동탄국제고 하고 외고 가니까 지는 열받은 거예요. 나보다 영어도 못하는데 왜 특목고를 가지? 네. 그러니까 걔가 영덕고등학교 가고 전 공부를 엄청 한 거죠. 지금 1등이에요. 전교 1등. 2등하고의 갭이 엄청나요. 걔는 올해 원서 쓴 게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전교 1등만 쓸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거 썼고 연대 언더우드, 연대 학생부 우수, 연대는 2트랙 쓴 거예요. 언더우드라고 특기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고대 융합인재, 그 다음에 성대 글로벌, 성대 일반. 그래서 총 이렇게 6개 쓴 거예요. 걔는 한양대 쓰면 한양대에서 걔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아니 점수만 더 뽑아야죠. 근데 한양대 걔 안 뽑아요. 왜 안 뽑는지 아세요? 안 올 걸 아니까 안 뽑아요. 수시는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뽑아요. 실수요자 중심. 성대 공대에서 서울과고 애들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뽑으면 뭐야 안 오는데. 걔네 뽑아서 안 와가지고 결혼 생기면 그걸 갖고 후보자들한테 이거 해야 되잖아요. 와주겠니? 우리 성대인데. 예. 그러니까 수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애들이 제한적이겠지만 이거는 외고로 가면 영어만 하면 되잖아요.
자사고가 할 거면 국영수사과 90점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어는 저희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영어만 갖고 오면 외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갔는데 경기고하는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이만기 상무님이 뭐 3등급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4등급까지도 고대한들 다 붙여봤습니다. 4등급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4등급을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외대 부분은 5, 6등급도 붙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전을 해보시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뭐 나무랄 게 없어요. 거의 다 떨어지는 전형인데 떨어지면 편하게 일반고 쓰면 돼요. 근데 걔네들은 떨어져도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괜찮다. 후기에서도 자유롭게가 또 있어요. 뭐 중점학교가 있고요. 일반고. 이거 쓸 때도 근데 학교 교육과정 보고 쓰게 하셔야 돼요. 막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기 황골 사니까 뭐 1순위 1000명, 2순위 대장 이렇게 쓸 게 아니에요. 특성에 맞게 태장은 과학중점학교거든요. 대장고등학교네. 이거 예를 들어 얘는 영어를 잘하는 애가 태장고등학교를 가면 얘는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밀리겠죠. 그렇죠? 그런 걸 잘 보고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특목고 애들이 보통 4.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경기도에서 갈 수 있는 외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과천, 안양, 고양, 경기, 수원, 성남, 김포. 그 다음에 쓰세요. 울산 외고하고요. 충남 외고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뺐는데 어머니들이 쓰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울산 외고는 아랍어과는 전형이에요. 아랍어과. 작년에 저희 2명 보냈어요. 아랍어과. 근데 둘 다 특징이 엄마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던 애들이더라고요. 아예 집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니까. 울산 외고 아랍어과 쓸 수 있고요. 충남 외고 베트남어학과도 전국 전형이에요. 충남 외고 베트남어학과 애들이 입시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걔네들 연구대 많이 갑니다. 왜냐면 그 제2외국어는 탐구 과목 중에서 못 본 게 있으면 그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베트남어, 예를 들어 탐구인데 지리를 예를 들어서 95점 맞은 거예요. 근데 베트남어를 100점 맞았네요. 그럼 그 95점 맞은 과목을 베트남어로 교체할 수 있어요. 아랍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울산외고 아랍어과는 정말 웃겼어요. 발표 전날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진짜 올 거니?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입학처에서. 그래서 걔는 진짜 갈 거예요. 진짜지? 네. 저는 그 전날 알았어요. 아니, 뽑혔다. 왜냐면 다른 애한테 똑같이 전화 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죠. 왜 수원에서 여기로 오려고 하지? 근데 내신도 좋거든요. 진짜 뽑아주면 올 거니? 이렇게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고, 간다고 하지 그랬어.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싫어 죽겠는데. 갔어요. 그 2개는 전국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애들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애들이 울산외고 아랍어과 간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잘 못 봐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보던 거를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다고 맨날 울산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남외고 베트남어학과는 괜찮아요. 뭐 동산고 가는 시간이나 여기서 천안 저기 가는 시간이나 45분 50분 가니까요. 그렇게 갈 수 있다. 자, 특목 자사고가 4.3%라고 했는데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1년에 요거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세대 중에서 이대를 갔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요 10대 정도 가는 기준이에요. 왜냐면 어머님 때는 지금보다 2배를 뽑았으니까요. 서울대 어머님 세대 학력고 살 때는 6,000명 뽑았거든요. 서울연고대 2만 명 뽑았어요. 2만 명. 저는 모르지만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합쳐봐야 11,000명 뽑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연대 나왔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앙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과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 어려운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아빠 연대 나왔다고 애 군대 간다라고 하면 업고 다니셔야 되는데 어디서 저런 게 나왔을까? 주워 왔나 저거? 내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하시는 분인데 말이 안 되는 인원은 줄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저만은. 대원외고가 요즘 입시 잘해야 못해요? 대원외고가 요즘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뭐 영어만 뽑으니까 역시 대원외고 영어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과거에 대원외고는 400명 정원이었어요. 외대보고 지금 400명이에요.
400명 대 400명이 붙으면 비슷하게 보냈거든요. 막 96명씩 보냈어요, 서울대를. 근데 지금 대원내고 220명인가 240명밖에 안 돼요. 240명이 입시를 잘해요? 400명이 입시를 잘해요? 말이 안 되는 비교가 막 신문에서 대원내고의 몰락 막 이렇게 나와요. 진짜 무식한 소리 하는 거죠. 외고의 정원을 계속 줄이라고 지금 요구했거든요. 근데 외대부고 400명인데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원내고가 몰락한 게 아니라 정원 수가 줄였기 때문에 대원내고가 많이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외고 치고는 제일 많이 보내요. 하나고만큼 보내니까요. 자, 서울연고대 정원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3% 여기 간다고 해서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여기 정원이 1.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서강대는 아시죠? 학교 되게 조그마한 거. 축구공 멀리 차는 애가 차면 교문 받고 넘어가요. 2,000명이 안 돼요, 정원이. 합쳐봐야 16,000명. 그러니까 뭐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교 1등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숙대까지 합치면 47,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7.62 정도 되니까 보통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는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는 아니겠죠. 수원외고 졸업하고 아주대 간 애들 많아요, 실제로. 막 술 먹고 막 그래요, 여자애들이. 반수할 거예요, 막 그래요. 하라고 해요, 그냥 제가. 자존감 높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밖에, 그러니까 정원수 자체가 적다 보니 입시가 어려운 거다. 자, 2016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수시로 최초에 합격하니까 추가 합격까지의 정원이 아니라 최초 합격했다라는 거는 좀 상징성이 있는 게요. 지금 어머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딱 보자마자 내 반려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세요? 아니면은 좀 낮추자. 아이씨, 했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딱 생각했던 이상형이랑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그분들은 어머니들을 쳐다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 합격이라는 거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분히 만족시켰던 애들이에요. 자, 볼게요. 영재고등학교에서는 몇 명이 갔대요? 205명이 갔대요. 네. 근데 500명밖에 안 돼요. 500명 중에서 205명이 간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은 갔다. 그쵸? 그 다음에 자사고에서는 205명이 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오렌지 되는 애들이죠. 그리고 외고에서는 134명이 갔고요. 과고에서 85명, 자사고, 광역평가, 안산동상고 같은 학교예요. 거기서는 몇 명이 간 거예요? 79명이 갔어요. 국제고등학교 몇 개 있죠, 대한민국에? 청신, 고양, 동탄 3개 있습니다. 35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총 몇 명이 간 거죠? 538명의 아이들이 아까 여기 57개, 43개 합치면 몇 개예요? 100개 정도 되죠, 100개. 그쵸? 100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 106개 학교 중에서 538명이 입학을 한 거고요. 일반고는 아까 몇 개 있었죠? 네. 그러니까 2,400개는 아니죠. 왜냐면 거기는 뭐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일반고는 보통 한 1,500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 1,500개 학교 중에서 몇 명이 간 거예요? 317명이 간 거예요. 1,500개 중에서 317명이 대학을 간 게 잘한 거예요. 106개 중에서 538명이 간 게 잘한 거예요. 비교할 만한 질문이야. 근데 여기에는 숨어져 있는 게 일반고에서는 아까 자율고등학교도 일반고로 편중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일반고가 잘 갔다, 약진했다라는 거는 그 자율학교 애들이 뭐 예를 들어 공주 한일고 애들이 잘 간 거고요. 뭐 풍산고등학교 애들이 잘 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서울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영덕고등학교 아마 플랜카드 붙을 것 같아요. 이땡진 학생, 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합격, 아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동시 합격. 제가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애가 훌륭하거든요. 걔가 각서를 썼어요. 이미 합격을 하면 알바를 최저시급으로 이렇게 해주기로. 왜냐면 제가 돈 안 받고 AS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제가 왜 AS를 해줬냐면 그 반 애들이 다 갔어요, 등록고를. 근데 걔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걔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맥도날드 끌고 와서 햄버거 사 먹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개학생 거 30장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 시기에 같이, 외국어 특목 갔던 애보다 걔가 대학을 더 잘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 외대부, 아니, 영덕부에 그 플랜카드가 붙으면, 이거는 우리 학원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반고 애들보다 특목고 애들이 훨씬 잘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떨어지건 상관없이, 결정은 중3 때 10월에 하시면 돼요. 네. 가고 안 가고는. 근데 갔는데 예를 들어 내신이 불리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죠. 근데 갔는데도 괜찮을 것 같은 애들은 보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외수에 따라. 자, 외국제고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외국제고는 2학년, 3학년 내신만, 영어 내신만 들어가요. 2학년 성적은 90점 이상만 내면 A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취평가제로 평가를 하고요. 3학년 때는 3차 9등급으로 나눠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 A 못 받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근데 이 내신을 지필평가만 들어가요? 수행평가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평가 몇 프로 들어가죠, 지금? 30에서 4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지필만 잘 본다고 될 게 아니라 학교에서 쓰기, 써오라는 거 잘 갖다 내야 되고요. 말하기 대본, 시험 본다라고 하면 그 대본 선생님한테 첨삭 한번 받을 필요가 있고요. 듣기 평가 본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풀어야 돼요. 지필 100점 맞고 수행에서 50점 맞아버리면 걔는 90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2는 웬만하면 애들이 거의 다 A가 나오죠. 근데 3학년 때는 9등급으로 나오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점. 100점 또는 98점, 99점. 98점 맞으면 2등급 받아요. 올해 그 영덕중학교 3학년이 내신을 엉망으로 내가지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냈는데요. 96점이 전교생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100점은 아예 없었고. 96점이 딱 2명 있었어요. 제가 혼냈거든요. 96점 맞다고 하길래. 근데 막 울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영덕중학교 96점이 딱 전교에 2명 나왔대요. 죄송합니다. 얼른 바꿔주세요. 선생님 잘못했다. 그 엉망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거죠. 96점 밑에가 91점, 그 밑에가 88점 이렇게 가졌다고 하니까요. 91점까지는 1등급 받은 거야. 근데 또 기말고사를 너무 쉽게 냈어요. 난이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이도 실패해버리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요. 출결에서만 감점 없으면 160점 만점. 그러니까 AA 1, 2를 받았다 그러면 걔는 160점 만점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40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면접 40점을 나눠야 돼요. 서류, 그 다음에 면접도 나눠야 돼서 뭐 학교별로 20점, 20점, 아니면 30점, 뭐 10점, 25점, 15점 이렇게 학교 요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 국제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심플하다. 네, 그래서 뭐 2학년 때는 A 받아버리면 전부 40점 받죠. 그리고 1 받으면 40점 받는 거고요. 1, 2를 받았어요. 2등급 받으면 몇 점이에요? 38.4점이니까 감점은 몇 점이에요? 1.6점이니까 빼면 160에서 1.6 빼면 158.4점 받는 거예요. 1, 2까지는요 경기외고 같은 학교 가요. 근데 경기외고가 그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자사고 전환하는 거 아시죠? 외고가 아니에요. 경기외고는 바뀌어요. 인가 냈어요. 학교도 바꿔요. 의왕에서 이사가요 학교를. 그러니까 경기외고가 자사고 지정이 나면 외대부고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외대부고는 외대 거고요. 경기외고는 어디 거죠? 대교 눈높이 그 학습지에 있던 회사 거잖아요. 경기외고가 자사고로 전환이 되면 제가 봤을 때 경기도 아이들한테는 좋은 일인 거예요. 좋은 자사고가 2개나 생기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2등급까지 받는다고 해도요. 심지어 2등급 2개까지는요. 뭐 성남외고 같은 학교 보낼 수 있어요. 성남외고. 네. 근데 1, 2 정도면 경기, 수원, 동탄 이 정도 보낼 수 있고요. 1, 1이 다 그러면 다 보낼 수 있고요. 왜냐면 40점이 면접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내신에서 쓴 감점을 받았지만 면접에서 40점이니까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영덕중학교에 A1까지 받고 3을 받더라고요. 2학기 때. 2학기는 중간고사 하나만 들어가니까. 근데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애가 걔는 일반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왜냐면 리턴이 아이였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들어온 아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걔가 과천외고 영어과에 붙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걔 때문에 제가 기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걸 맞추실 필요는 없다. 뭐 기적, 야 대단해. 뭐 이런 표현을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1, 2 정도까지 맞추고 외고를 쓰실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거 없어요. 자사고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서울권 자사고는 1단계 추첨을 하는데 경기도 외대부고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1단계에서는 성적을 뽑아요. 외대부고는 국영, 수, 사, 과. 안산동 상고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2학년, 3학년, 국영, 수, 사, 과 이 5개만 보고요. 안산동 상고는 좀 모험을 하는 게 올해 들어가는 아이들은 1, 2, 3학년 전 과목 점수를 다 봐요. 민사고 따라가는 거죠, 민사고. 근데 학교 설명회 가니까 B 하나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회 가니까.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달라요. 과목이 다르고요. 북일고도 올해 바꿨어요. 천안에 있는 북일고등학교 여자애들은 못 가죠. 북일고도 원래 작년까지는 국영수사과만 보다가 올해부터는 예체능 과목까지 다 보겠다고 했어요. 왜 보겠다고 하냐면 북일고가요 입시를 잘하는 학교에 못하는 학교예요. 잘해요. 근데 왜 바꿨냐면 서울대를 못 보내요. 서울대를. 그러니까 서울대는 전 과목 내신을 다 보거든요. 북일고 오는 분들이 국영수사과만 잘하고 나머지 은미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얘네가 안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얘를 안 뽑죠, 얘네들을. 다른 데라고 밀리니까. 그래서 북일고에서 아예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광을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도 다 보겠다고 해서 올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점 되는 애들은 제가 북일에서 김천으로 바꾸게 했어요. 저희 애들 중에서. 떨어질 것 같다, 1단계에서. 1단계는 점수만 갖고 뽑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뽑힌 애들은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면접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건 대학 입시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면접 때는 뭘 보냐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하고 인성 영역이라는 걸 보는데 이건 제가 2일차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1500자 써요. 민사고는 좀 많이 써요. 6300자 정도 써요. 과고는 4500자 정도 쓰고요. 이거는 제가 2일차 때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작년에 자사고 경쟁률은 다 어떻게 됐나요? 외대보고 올랐고요. 민사고 올랐어요. 제가 농담을 삼아 이런 말씀 드려요.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민사고를 치게 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엄마들끼리 솔직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경쟁하잖아요. 누구 애는 뭐 외대보고 쓴대, 뭐 우리 애는 뭐 상상고 쓴대, 뭐 이런 애 있잖아요. 야, 우리 애는 민사고 쳐. 보세요. 민사고는요 개교일의 경쟁률이 3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민사고는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선발하냐면 3배수를 선발해요. 그럼 걔는 1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통과한 거죠. 아니 외대보고 1단계 통과해서 2단계 떨어지는 거나 민사고 1단계 통과해서 2단계 떨어지는 거나 민사고는 1, 2, 3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전형료 12,000원 내시고 민사고를 치게 하세요. 그러면 애도 자존감, 야, 나 민사고 쳤던 놈이야. 옷을 나대. 막, 나대지 마.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사고를 치게 하셔라. 이 천안외고는 왜 이렇게 높냐면 이 전국에서 20명밖에 안 뽑아요. 어렵다. 그다음에 상산고등학교 좋지 않다. 왜냐면 이건 상산고등학교는요, 학교 훌륭한 게 아니라 애들이 훌륭한 거예요, 애들이. 정시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이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거지. 항상 뭐 정시를 많이 보내요? 수시를 많이 보내요? 정시. 그러면 학교가 훌륭한 거예요. 원래 훌륭했던 애들인 거예요. 얘네나 비슷해요. 사실은. 조금 낮춰서 여기를 쓰는 거죠. 근데 같은 애들 데리고 입시 결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청운, 광양대철, 포항제, 김성고 다 올랐다. 이 두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보시죠. 그래서 자사고 인기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고는 작년에 떨어졌어요. 다. 전국이 다 떨어졌어요. 올해도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내년에는 확 오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내년 애들이 입시 결과가 올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입시 결과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율이 바락바락 하거든요. 자사고는 계속 잘 보내고 있으니까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초등학교 우리 준수는 여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랑. 우리 준수의 로드맵을 제가 짜줬거든요. 청신국제중을 진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외대부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고3 때는 저기 비행기 태워서 태평양을 건너게 할 생각이에요.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평양을 넘어가야죠. 그렇죠? 제가 아주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준수.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엄마들의 목표는 여기서 그냥 보셔라. 근데 중학교 가면 좀 겸손해지잖아요. 마치 저희 집사람이 아인슈타인 맥에다가 좀 서울 우유를 바꿨고 중학교 되면 이제 연세 우유 먹이다가 고등학교 가면 건국 우유로 바꾸겠죠.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자사고를 목표로 공부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 중학교 2학년까지 딱 시험을 보고 나서 괜찮아, 다 괜찮아. 자사고 시키셔라. 근데 실수를 했어요, 한 과목에서. 그러면 외고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왜냐면 복수 전공이 많아요, 대학이 지금. 오죽하면 저희 애들도 문과인데 꼭 저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경영 쪽을. 아니, 이과인데. 그래서 괜찮아, 홍대 갔다가 복수 전공해. 근데 영어를 해라 그래요, 제가. 성대를 갈 거면. 성대를 가려면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성대, 연대 마찬가지. 1학년 때 전공 과목을 많이 시켜야, 교양 과목을 많이 시켜야 100% 영어로만 수업합니다. 영어 못하는 애들은 자퇴할 확률이 높죠. 영어는 뭐 고민의 거리가 아니다. 자, 이거 특목고는 제가 그 다음 주차 때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고입 대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작년에 입시결과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서울대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를 뽑아봤어요. 이런 왼수 같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영덕고등학교, 청명고등학교 퇴장해서 서울대를 못 보내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막 77명씩 보내니까 이게 반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육부 장관이 뭐 될 일도 없겠지만 된다면 저는 딱 이 트랙을 볼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한 명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성공고 안 갈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한 명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내가? 안 쓰죠. 영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좋아하겠죠. 아싸, 우리 하나 갈 수 있어. 얘네들은 망하겠죠. 근데 뭐 이런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은 뭐 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이런 학교들은 막 이렇게 보내니까 보세요. 이게 자사고죠, 예고죠, 외고죠, 영재고죠, 자사고죠. 자사고, 영재고, 자사고, 영재학교, 자사고. 일반고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넘어가 볼까요? 영재학교, 외고, 자사고, 외고, 예고, 그 광역자사고, 예고, 광역자사고, 그 다음에 현대고,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학교예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자사고. 중동자사, 단대부고가 딱 한 명이에요. 하나예요. 일반 고등학교 치고는. 경기외고, 대전외고, 수지도 근데 그 비평준일 때 있었잖아요. 비평준에, 그러니까 이만기 그 상무님 딸, 그때까지는 이제 비평준이었는데 숙명, 여기 일반, 외고, 일반, 없거든요, 이 지역에는 학교가. 그쵸? 여기 되게 좋아요. 진짜 그 말씀 그때 설명 때 들으셨잖아요. 반경 20km가 다 논과 밭이라고. 학교 급식 엄청 먹어봤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천안 그 원장 할 때 여기 그 영어 탭스 수업 나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밥을 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강의료도 많이 주었어요. 일주일에 뭐 2시간 수업하는데 500만 원. 네, 애들도 다 천진난만하고 좋아요. 여기 가서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학교들이 많이 보낸다. 그 반칙이잖아요. 한 명도 못 보낸 학교가 있는 반면에 막 수십 명씩 보내니 어떻게 일반고에 가겠어요. 자, 보시면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다고 나오죠. 그쵸? 이거 기억해두세요. 수시는 지금 몇 프로 뽑아요? 70% 정도 뽑아요. 정시는 30% 뽑아요. 이 기준은 뭐죠? 대한민국 서울대부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제주도까지. 제가 제주 출신은 아니고요. 되게 귀향하셨으니까 내려가셨어요.
편입니다. 여생을 보내신다고. 근데 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200개 대학의 기준이에요. 근데 볼게요. 학생부 교과가 몇 프로죠? 39%예요. 종합이 20%예요. 논술이 4.2%, 실기 5.0, 기타 0.7. 그러면 교과로 많이 뽑아요? 종합으로 많이 뽑아요? 교과로 많이 뽑네요. 그러면 학원을 왜 보내요? 다 때려치고 내신만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예.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가 80%, 정시는 이따가 이게 실기 위주, 실기 위주는 솔직히 의미도 없고요. 이 정시도 학생부를 보는 정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시는 수능 잘 보면 되는데, 수시를 봤더니 교과가 많이 뽑잖아. 그럼 왜 저거 진로를 왜 해? 공부만 시키면 되지.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래요. 애들한테 대학명을 네가 알고 있는 대학을 한번 써봐라고 하면 15개가 안 나와요. 서울대는 애들이 다 서울연구대까지 나와요. 성대도 좀 나와요. 아빠 영향 성대까지 써요. 그럼 뭐가 있지? 애들이 막 그래요. 근데 볼게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전형을 볼게요.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이 기준으로 제가 나눴어요. 서울대는 교과를 갖고 뽑나요? 안 뽑나요? 안 뽑아요. 네. 지균은요 종합전형이에요. 지역균형,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종합전형에는 딱 세 가지 트랙이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전교 1등이 지원 자격인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배자가 있어요. 사회적 배려된 학자. 그쵸? 그러니까 서울대는 내신만 갖고 애들을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요. 논술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특기자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오로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뽑나요 안 뽑나요? 뽑아줘요. 연대는 뽑아줘요. 259명이나 뽑아줘요. 60만 명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쓰는 애들은요, 여기 썼던 애들은 여기 쓸까요 안 쓸까요? 여기 지균 쓰는 애들은 여기에 무조건 씁니다. 지역균형은요, 내신이 1.2를 넘어가지 않아요. 3학년 합산 내신이. 1.2 정도면 여기에 써볼만 하거든요. 면접도 봐요. 수능 최저도 붙고요. 그리고 논술은 연대에서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어학특기를 많이 뽑아요? 교과로 많이 뽑아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많이 뽑아요? 전교 1등을 많이 뽑아요? 영어 잘하는 애들을 연대는 더 선호한다는 거죠. 고대도 내신 안 뽑고, 성대도 안 뽑고요, 서강대도 안 뽑아요. 그쵸? 경희대도 안 뽑아요. 한양대, 중앙대. 근데 종합전형을 보세요. 고대를 좀 말씀드리면, 고대가 2018학년도부터 논술을 없애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교과로 넘어갈까요? 종합으로 넘어갈까요? 종합으로 넘어갑니다. 종합으로 넘어가면 일반고 애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고대 논술 전형은 특목고가 애들이 많이 가요? 일반고 애들이 많이 가요? 특목고 애들이 대놓고 들어가는 전형이 있거든요. 왜냐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고대에서 발표한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2트랙으로 만들겠다. 하나는 일반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으로 만들 거고, 하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아이들을, 그러니까 대놓고 특목고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전형. 그러니까 나누겠다. 어차피 여기는 8, 90%가 다 특목고 애들이었다니까요. 고대에서 이거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을 뽑아왔더니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고대 논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넘기겠다. 그래서 종합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성대, 논술, 종합. 특기 없어요. 성대는. 서강대, 종합, 논술, 어학. 서강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시를 아예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수능을 아예 안 보겠다 우리는. 어차피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쵸?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밑에 있는 아버님들이 아마 좋아할 대학일 것 같아요. 학비가 싸니까. 4년 다녀봐야 뭐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쵸? 그리고 보시면 시립대도 17%밖에 안 뽑고요. 종합으로 63% 뽑아요. 이대 같은 경우는 20% 교과, 30% 종합, 25% 논술. 그러니까 논술보다 조금 뽑는 거예요. 그쵸? 어학.
스크랜턴 학부 같은 경우. 여기 스크랜턴 학부는요, 갈 수 있으면요,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면, 가면 4년 전액장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안 가요, 잘. 여대니까. 옛날에 이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가는 애들은 어딜 가냐면, 여기를 가요. 여기. 언더우드. 언더우드 학부가요, 송도에 있어요. 근데 학부가 딱 2개예요. 의대, 국제. 이걸 제 농담한 건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아, 진심인데. 영어를 잘하는 이쁜 애들이 의대 남자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의대 남자친구, 얘는 잘 켜주겠네. 비행기 태워 보내야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갈 애들은 보통 연대를 많이 시켜가요. 이쪽으로 또 많이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결국 서울 상위 15개 대학교는 제가 오늘 10분만 더 해도 돼요? 네. 상위 15개 대학교는 교과로 몇 프로를 뽑는다는 거예요? 9.8% 뽑아요. 종합으로는 거의 50% 뽑아요. 논술로 26% 뽑아요. 어학특기 4.1% 뽑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보셨던 이 자료 데이터는 교과로 엄청나게 뽑아대네. 우리 아이 내신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지방 먼데 있잖아요. 먼데. 서울에서 먼데를 보내실 거면 이것만 시키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신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 내신도 잘해야 되고 다른 걸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교대. 서울교대 가기가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서울교대 가기가 서울대 가기보다 어렵습니다. 네. 서울 진짜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교대 대학원을 지금 힘들어갖고 한 학기 쉬고 있는데 서울교대에 다니는 애들은요 진짜 국가적 인재라고 저는 봐요. 다 이뻐요, 여자애들도. 내가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자, 교대도 경인교대 100% 학생도 종합으로 뽑고요. 논술 아예 뽑지도 않아요. 공주교대 보내실 거면 내신을 시키세요. 근데 이것도 거의 지역 애들이 많이 가요. 충남 지역 애들이. 그 다음에 광주교대도 마찬가지고요. 교대 역시도 거의 다 100% 종합전형이다. 그러니까 교대 역시도 84%의 학교에서 종합으로만 아이들을 대고 뽑고 있다. 논술은 아예 없을 수밖에 없죠. 국가지원 학교니까. 내신만 잘하는 거는 15.5%. 전주교재 같은 경우도 전국 애들을 위한 전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보내실 거면 당연히 이건 시켜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일차 때 제가 이 대학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 불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어머님들은 그 자료를 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봐가지고 장학생 어머님들한테는 저희가 장학금도 수여를 할 거고요. 안 되는 어머님들은 나머지 하셔야죠. 나머지. 엄마의 지적 수준을 보면 아이가 보이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시험 볼 거예요. 그래야, 왜냐면 제가 이 교육을 저도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제가 뭐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셨으면 제대로 공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대학 입시는 현재 수시라는 게 있다고 아까 보셨죠? 그쵸? 수시는 첫 번째 몇 프로 선발하죠? 70% 선발하니까 3분의 2 정도를 우리는 선발하고 있다라고 필기하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첫 번째는 3분의 2 정도를 선발을 한다. 두 번째는 뭐죠? 뭘까요? 두 번째는 중요 요소 6회가 지원 가능하다. 6번 쓸 수 있어요. 6번. 한 학기에 2번 이상 쓸 수 있는 거예요. 연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기자 전형 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쓰고요. 6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시에서 합격하면 정시가 지원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돼요. 불가돼요.
그러니까 수시는 낮춰서 쓰면 돼요, 안 돼요? 낮춰서 안전빵으로 쓴다고 아주대를 썼어요. 근데 붙었네요. 다 떨어지고 5개. 근데 이게 수능 보면은 중대는 갈 수 있는 애예요. 근데 걔가 아주대를 붙어버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해야 돼요. 합격을 하면 정시로 못 넘어가게 시켰어요. 네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이다. 실수요자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덕고등학교 전교 1등 아이를 한양대학교에서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요. 왜냐면 뽑으면 뭐야, 안 오는데.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 그 다음에 수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정시가 있겠죠. 정시는 그럼 몇 프로 선발할까요? 3분의 1을 선발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몇 번 쓸 수 있어요? 3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서울대 무슨 군에 있어요? 가군에 있어요. 네. 연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급이 같은 급이니까. 가군? 네, 나군에 있겠죠. 왜냐하면 군별로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럼 서울대, 연대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애들이 서울대 쓸까요, 연대 쓸까요? 서울대 쓰겠죠. 고대 어디 있을까요, 고대? 고대가, 연대는 고대를 아래라고 생각하지만 고대는 연대랑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여기 있어요. 고려대. 네. 성대는 어디 있을까요? 성대는 작년에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 이걸로 나눴는데 올해부터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서강대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서강대. 서강대는 인정하는 거. 아, 우리는 서울대 밑이야. 연대하고도 안 돼. 그러니까 군별로 하나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군별로. 근데 가군에는 애들이 쓸만한 학교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애들이 가군, 나군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하나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재학생이 유리할까요? 재수생이 유리할까요? 재수, 반수,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예요? 연고대죠. 외대보고 대원외고가 아니라 연고대예요. 서울대를 많이 보낸 학교는. 연고대를 가서 열받은 거예요. 나보다 못했던 제가 서울대를 갔는데 걔네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반수를 하죠. 대한민국에 여기는 연고, 성서 이런 애들이 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수생이라고 하거든요. 나쁜 놈들이죠, 이거. 지원 불가시켜야 되는데. 절대 유리해요, 이거. 절대 유리. 일반고애가 수능을 잘 봐요. 자사고 때 수능을 잘 봐요. 자사고 애들이 가뜩이나 수능을 잘 보는 판에 자사고 애들도 연고대 애들이 수능을 잘 볼까요? 자사고 애들이 수능을 잘 볼까요? 연고대 애들이 수능을 잘 보겠죠. 이게 막 뇌가 금방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술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쵸? 얘 한 방에 있던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좀 아까 기억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수시는 아까 몇 가지 전형이 있다고 했죠?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10분에서 빨리 얘기했다. 15분만 더 할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별 고사라고 있어요. 대학별 고사. 그다음 네 번째가 특기자예요. 자, 대학별 고사는 크게 3가지예요. 논술, 구술, 적성이에요. 근데 지금 논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차 줄이고 있어요. 네, 적성도 거의 박살났어요. 구술도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즉 대학별 고사는 전체적으로 없애고 있는 판이다. 왜냐면 이건 정부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해요. 연대는 논술을 계속 유지할까요, 안 할까요? 연대는 합니다.
왜냐면 연대 현금 보유고가 2조가 있대요. 2조. 그러니까 정부 뭐 몇십억 주는 게 걔네들은 그 자기 보유 그 뭐죠? 자산에 이자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연대 논술을 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총 4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자, 학생부 교과에 누가 유리해요? 유리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유리하죠? 특목고 애들이 유리해요? 일반고 애들이 유리해요? 일반고 애들이 절대 유리하죠. 외대부고 전교 1등 걔네들 3년 내신 합산해보면 2.5 나와요. 2.5. 근데 영덕고등학교 여기 보니까 1.2 나오더라고요. 1.2. 이 교과는요, 인간이 뽑는 게 아니라 기계가 뽑는 거예요. 기계가 점수를 넣어서 쫙 해놓고 컷 자르는 거예요. 2배수 정도 뽑아요. 그리고 걔네 불러서 면접을 보든지 아니면 얘네가 수능을 맞추나 보든지. 이해가시죠? 자, 일반고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교 10등 이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거. 전교 10등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거고요. 종합전형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특목고 애들 아니에요. 진로가 명확한 애들한테 유리해요. 진로,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대가 옛날에 돈 많이 번 게 그 강원도에 7등급 애가 연대를 들어갔잖아요. 곤충 박사. 자퇴했대요, 지금. 영어가 안 돼서. 자, 보시면,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뭐가 좋아야 되죠? 교과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야 돼요. 근데 교과 유리한 놈들이 요즘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이 중요시하지 않았던 뭐를 요즘 중요시 시키냐면 이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합은 뭘로 공정성을 기해요? 교과 플러스 비교과를 동시에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위에서부터 기계로 자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군으로 나눠요. 그냥 2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같은 점수 줘요. 3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같은 점수 줘요. 뭐 2.2, 그러니까 교과는 2.2가 유리한 거예요? 2.7이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2.2가 유리한 건데 이 종합전형은요 2.2나 2.7나 똑같은 군으로 봐요. 그냥 3.1이나 3.9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교과가 누가 더 유리했느냐를 보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옛날에는 종합전형의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전교권 내에서 노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높았겠지만 이 종합전형도 이게 예를 들어 옛날에 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이거를 좀 많이 신경 쓴 데가 없었으면 이게 좀 낮아도 분리하더라도 이게 괜찮으면 뽑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많이 발달됐다 이렇게 오픈되다 보니까 애들이 이거는 그리고 학교에서 심지어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보셨잖아요. 광주 수피아고인가? 안 한 거를 막 했다고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뭘 요구하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요구해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뭘 볼까요? 교사 추천서를 보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일반전형에서 수능 최저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를 안 봐요. 네, 그리고 뭘 봐요? 근데 왜 안 볼 수밖에 없냐면요. 이거 보면 나오거든요. 네, 뭘 볼까요? 네, 면접 보면요. 얘 5분만 얘기해보면요. 얘가 어떤 놈인가 다 나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수능 최저를 요구해요. 그게 어머님들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네,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를 막 그 표를 보고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시니까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든 종합이든 결과적으로 뽑는 기준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균에는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해요. 근데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도 요구하지 않아요. 같은 서울대 트랙 내에서도. 지역균형 애들은 전교 1등이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기 안면도에 있는 안면고등학교애가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정성고등학교애랑 서울의 휴문고등학교애랑 내신을 어떻게 같이 보겠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균에서는 지방 애들이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울대를 5등급 애가 서울대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서울대 올 정도면 내신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위권이었을 테니까 얘네들의 지식 능력보다는 실제 이게 진위성 여부였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서울대 면접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과든 종합이든 결과적으로는 내신은 지금 여기 종합에서 내신은 전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비교과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건 시즌 2를 들으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대학별 고사 전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인원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뭐죠? 논술이에요, 논술. 자, 논술을 어떻게 뽑는지를 파헤치해 보시면 돼요. 자, 연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연대 논술을 좀 말씀드릴게요. 연대 논술은 어떻게 뽑냐면 논술만 가지고 아이들을 100% 선발하는 게 아니라 논술은 몇 프로 정도 반영하냐면 70% 정도 반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보고요. 뭘 보냐면 학생부를 봐요. 논술인데 웃기죠. 학생부를 왜 봐요? 학생부는 몇 프로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70%를 봤으니까 30을 보겠죠. 그럼 이걸 또 나눠요. 이 학생부에서 교과를 20을 보고요. 비교과를 10을 봐요. 그러면 이 비교과는 또 나눠져요. 네. 출결 5, 봉사 5. 질문해 볼게요. 연대 쓰는 애가요. 3년 동안 봉사 20시간도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 학교에서 쓰레기만 줘서 20시간 다 주는데. 그러면 이거는 만점 맞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맞죠. 연대 쓰는 애가요. 무단결석을 5일을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만점 맞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만점 맞겠죠. 자, 그럼 이거 봐. 교과 또 보네. 이거 내신 보겠다는 거네. 자, 어머님들 가지고 계신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거 보이세요? 그 어머님들 갖고 계신 논술 전형, 논술 플러스 학생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어디 있죠? 저기 전 붙였지? 여기, 아닌데. 네, 보세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빨리 해야 되니까. 자, 1등급인 애를 20점을 만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점을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5등급인 애한테는 몇 점을 주는 게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가능한 점수일까요? 5등급인 애예요. 몇 점을 줘야 돼요? 솔직히. 10점. 또 10점 과하다. 8점. 근데 연대는 어떻게 준대요? 1등급은 20점을 준다라고 하면 5등급은 몇 점을 준대요, 연대는? 연대 0.8점 감점되니까 몇 점을 준다는 거예요? 19.2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제시를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1등급인 애들이 좋아할까요? 5등급인 애들이 좋아할까요? 5등급인 애들은 나는 할 수 있어. 논술로 내가 뒤집고 말겠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용인 애들 보고 애들이 5등급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청명고 다니면서 5등급 애가 선생님 저 수능 최저 합 6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일단 맞죠. 네.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교과도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5등급을 19.1을 주고 1등급을 20점을 주면 0.8점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과도 결국, 그러니까 이 학생부는 애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애들이 착각하는 거죠. 나 논술을 해야 될 것 같아.
말도 아닌 게요.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뭐가 붙어요? 수능 최저를 봐요. 그러니까 일단 원서비 내고 원서 써놓죠. 그리고 수능을 봐서 이 자격이 박탈이 되면 걔는 그냥 지원 자격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니, 외대보고 5등급은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청년고등학교라고 자꾸 학습장학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반고등학교 5등급 아이는 이걸 절대 못 맞춘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애들은 그 웬만하면 특목고 아이들이 맞추지, 일반고 아이들은 이걸 못 맞추기 때문에 애들이 논술하겠다라고 하면 엄마가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잖아요. 그쵸?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을 때 국영, 수사,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사 들어가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합산을 했을 때, 세 개의 합산 등급이 6이 나오는 아이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애들이 모의고사 보는 거에는 수능, 재수생들하고 연대, 고대 애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하고 등급이 애들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6월 모의고사 때는 재수생이랑 반수생이랑 그 재학생 애들이 안 들어와서 봐요. 근데 9월 모의고사 보면 수능 보기 전이니까 한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수능은 상대평가니까. 아니, 잘하는 애들이 와서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등급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1학년 때 논술하는 애들 보면 제가 한 대 때려요, 진짜. 논술은요, 1학년, 2학년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때 해도 된다. 학업적 지식을 물어보고,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요즘 그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표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논술하고 원장님들의 말을 막 들으시면 안 돼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데 뭐하라고 앉아있어요, 저걸. 차라리 그러실 거면 월드비전에 기부를 해주세요. 그쵸? 자, 마지막. 자, 구술 적성있는데요. 이거는 적성 5등 넘어간 놈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시지 말고요. 구술은 괜찮은 건요, 많이 뽑아요. 1단계에서. 한 5배수까지 뽑아요. 100명 뽑는다라고 하면 500명 뽑아놓고 말 시켜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건데, 이것도, 의외로 이게 구멍인 데가 있어요. 의대도 있어요. 의대에서도 구술을 뽑는 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특기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어학, 그 다음에 수학, 과학. 뭐 예체능은 우리 애들 거의 없으니까. 예. 예체능 특기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좋습니다. 예고 보내시면 서울 잘 보냅니다. 그러니까 특기자는 보통 어학 특기자 또는 수학 과학 특기자예요. 어학 특기자는 뭘 뽑아요? 뭐가 볼 수 있어요? 뭐를? 공인인증시험을 받아줘요. 여기서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근데 특기자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공인인증 점수 있잖아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탭스, 뭐 토익 같은 경우는 고대랑 이대는 안 받아요. 다 만점 받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또는 뭐 대학별 그 영어 그런 경시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외대에서 주관하는 영어 경시대회, 성대에서 주관하는 뭐 영어 경시대회. 수학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당연히 뭐 올림피아드, 뭐 KM, 뭐 KMC, KME 뭐 이런 대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인 인증 점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뽑는 기준은 학생부 종합이랑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학생부 종합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다가 외부 실적이 들어가는 거다. 옛날에는 어학특기자 막 연대 가려면요, 막 애들이 토플이 막 119, 120, 전 많이 봤어요, 거기 가서.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 몇 점이니? 그러면, 좀 떨어질 것 같아. 왜? 119예요, 막 그래요. 뭐? 근데 옛날에는 그 점수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119나 110이나 똑같이 봐요, 그냥. 너무 이렇게 과열하실 필요는 없다. 110도 받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수시는 이렇게 총 4가지로 있는데, 자, 볼게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갔어요. 전국 20등을 해요. 그럼 학생부 교과 날라가요? 못 날라가요? 날라가는 거 못 써요. 영어, 수학 영어 뭐 그냥 내신만 했어요. 특기자? 날라간 거예요. 그쵸? 자, 논술하고 종합밖에 안 남은 거죠. 그쵸? 맞잖아요. 그러면
논술은 아까 제가 뭘 갖고 기준을 삼으라고 했죠? 얘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 성적표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1등급도요, 96%의 1등급이 있고 100%의 1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 쓰라고 하는 애들은 1등급은 이런 거예요. 96%로 간당간당하게 1등급 유지했던 애들은요, 9월 모의고사 보면 다 떨어져요,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애들이 막, 여기 소침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제가 보통 논술 한두 개를 번역을 해요. 논술을. 걔는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얼토당토하게 막 맨날 5등급, 4등급 받았던 선생님, 저 어디 가서 상담 받았더니 논술을 하라고 권했어요. 어디에가? 얘기해봐. 뭐, 건대를 쓸 거예요. 건대표를 딱 펼쳐놓고, 너 수능 6을 맞출 수 있겠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꿈을 심어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수능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 현재 재학생 애들이 쓰는 전형은 당연히 이거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지학생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지가 뭘 해서 이걸 지가 한 거를 갖다 냈더니 그게 입력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아이들이 미리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엄마가 해라고 하지 않아도 해요. 요즘 포트폴리오 알아서 만드나요? 아니면 요즘 잔소리 하시나요? 요즘 좀 하지 않아요, 나름? 네. 초등학교, 이거 3학년 때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오늘 기절할 수 있어요. 학원에도 막 몇 개 붙어 있어요, 10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외대고고를 다녀왔고요. 청신국제정원 방문을 했고요. 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양아들로 생각하는 아이인데, 네, 저 맨날 그래요. 예치형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재학생 아이들은 당연히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교과랑 종합을 다 쓸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무조건 종합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근데 엄마들은 아직도 이상한 내신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수능만 잘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 엄마 얘기들이죠. 요즘은 그렇게 안 뽑아요. 그러니까 뽑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니 제발 부탁인데 내신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그 이외적인 활동들을 지키셔라. 그래서 제발 가급적이면 시즌 1만 끝내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기수별로 기부금을 따로 받았어요. 맞죠? 시즌 1 3만원, 시즌 2 3만원 따로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이어트로 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해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내년에 할 건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이제 아예 안 할 겁니다. 시즌 2 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 뭐 파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희 학원 광고 일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과연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한 10분 정도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차 때 아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꼭 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밴드 초대해드릴 거거든요. 혹시 만약 일 있어서 결석하실 수 있잖아요. 이 내용 다 동영상 촬영해서 밴드에 올릴 거예요. 자료는 올리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날르시니까. 그러니까 자료로만 보셔라, 제발. 아시겠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